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금 완화됐을 뿐인데 어젯밤 서울 곳곳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고 하죠. 물론 코로나가 없었던 1년 전 이맘때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밤 깊은 시간에도 얘기 나눌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되는 점들도 많은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2단계로 전환됐지만 한강공원 출입과 대면 예배, 집회 등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중랑구 목동에 추진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목동에만 청년주택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마포구 합정동 일대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사전 청약 발표에서 제외된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은 내년 초 일정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 이틀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인데다 고령층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코로나19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15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06명 늘어 모두 22,3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해외 입국 사례가 15명이고 나머지 91명이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입니다. 서울에서는 신규 확진 32명이 확인됐고 누적 확진자는 4,743명입니다. 여전히 전국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주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에서도 지난 9월 1일 이후부터 2주 동안 1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고령층인 확진자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이 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령층 확진자가 늘고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이미 여러 번 강조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코로나19는 나이가 많을수록 증세가 빠르게 악화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의 증가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도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의료체계 과부하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겁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약 2주간 발생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가 38%입니다. 직전 2주차에는 33%였는데 2주 사이 5%나 증가한 겁니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 중 60대 이상이 87%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의 비율은 23%로 이달 초부터 계속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많을수록 감염고리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없어 그만큼 확산의 위험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어도 계속해서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지만 방역 수치까지 완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와 무증상 비율도 높은 만큼 서울시는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으로 달라지는 점들 그리고 여전히 제한되는 점들 짚어봅니다. 포장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카페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재개관에 들어갔고 음식점 밤 9시 영업 제한도 풀렸습니다. 아예 문을 닫아야 했던 PC방은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전환되면서 달라진 변화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9월 14일 0시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7일 24시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서울 거주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비율은 26.4%, 무증상자 비율은 30%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이 운영된 지난 2주간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두 자리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한강공원의 매점과 주차장에 밤 9시 영업 제한은 해제됐지만 여의도와 반포, 뚝섬공원 일부 구간 통제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또한 중대본 지침에 따라 교회 대면 예배는 계속 금지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결혼식, 돌잔치, 공연장 등의 50인 제한이 계속되는 겁니다. 실내 국공립시설 중단 조치도 당분간 유지되고 추석과 한글날 연휴에 신고된 40만 명 규모의 117건 집회에도 금지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2.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것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 각자가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며 만남과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닷새 동안 폐쇄됐던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이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9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과 재활병원 7층 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어제 0시를 기준으로 병원 직원과 환자, 의료진 등 29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재활병동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 영양팀의 배식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 85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중단됐던 재활병원 외래 진료가 재개됐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는 고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영세 점포의 타격이 큽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반토막 이상 떨어져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상계역 먹자 골목.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안은 빈 테이블만 보입니다. 7시 반 되면 손이 못 받아요. 해서 준비 나간 것도 한 10분, 15분 걸려버리는데 4, 50분만 이거 먹겠어요? 상황이 이쯤 되자 업주는 직원들에게 한 달 무급 휴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며 한숨 짓습니다. 한 번에 직원들 못 보내잖아요. 지금은 한 달 서로 해서 쉬었다 한 달 쉬다 하고 그러한다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업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임대료. 매출이 70% 이상 뚝 떨어져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520만 원 임대료가 어제 52만 원, 16만 원, 한 세트나 됐겠네. 전통시장 상황도 마찬가지. 활기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코로나19 폭탄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직격탄이 왜 여기 있어? 한 40명 나왔잖아. 양성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여기 나타나는 뒤로는 더 안 되는 거예요.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상인들의 공통된 하소연. IMF보다 더 어렵죠. IMF는 될 게 아니에요. IMF는 마스크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 관계가 되잖아. 관계가 안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 고속도로 떨어지려고 하잖아. 지난달 전통시장 체감 경기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49.2를 기록했습니다.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무너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재적소식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주민 스스로 세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노원구청 앞에서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화 기자. 네, 노원구청입니다. 네,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쓰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벌써 8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노원 주민대표 조직위원회는 코로나 관련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원구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하천 가꾸기 사업보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집행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요.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기자회견에는 어떤 단체가 자리했습니까? 네, 상계백병원 노조와 지역 주민, 공릉동 주민과 소상공인이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사 기자회견을 주최한 노원 주민대표 조직위원회 최나영 공동조직위원장과 미니 인터뷰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조직위원회에서 나눠진 기자회견문을 보니까요. 노원구 금년 예산 9,700억 원 가운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0.18%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9천여억 원에 대비해서 0.18%라기보다는 추경 진행된 것까지 합쳐서 총 1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전체 재정 중에서 0.18%라는 거고요. 주되게는 주민자치 예산, 주민참여 예산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서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반영된 예산이 0.18%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예산 집행은 집행부 또 구의회 고유 권한이잖아요. 물론 주민들이 위임은 했지만 그러면 이 조직위가 봤을 때 코로나 전국 속에 어떤 분야, 어떤 정책에 세금이 우선적으로 집행, 사용돼야 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에 노원구청과 구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도로를 새로 닦는다든가 화단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시설과 설치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상황이시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거 임대료, 상가 임대료에 대한 인하 정책, 지원 정책, 그리고 실직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직 가정, 청년 노동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이런 요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맞는 맞춤형 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노원 주민대표 조직위원회 입장 들어봤습니다. 향후 조직위층은 이 문제를 지역사회와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주민들의 뜻이 집행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예산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노원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주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집행을 요구하는 노원구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자리 살펴봤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일대가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시로부터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주거 환경 개선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비롯해 문화 관광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마포구 합정동 토정로 일대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이 일대는 절두산 성지와 양화진 역사공원 등 가치 있는 역사 문화 자원으로 인해 대단위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노후된 주택가와 활력을 잃은 상가들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지난 2016년부터 주민들 스스로 나섰습니다. 주민 공동체를 조직해 마을 축제를 여는 등 도시 재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부터 주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에 의해서 토론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과 간이 하나 돼서 또 같이 이 일들 풀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대엔 마중물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비롯해 양화진과 절두산, 화력발전소 등 인근의 역사 문화 자원을 연계한 문화 관광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하나의 지역의 그런 근생과 주거와 이런 갈등의 요소를 주민의 대화로서 통하고 함께 갖고 가는 마을을 만드는 게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대 합정역 활성화에서도 소외돼 왔던 토정로 일대. 도시재생을 계기로 새로운 활력이 움트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중랑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묵동에 1230세대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옛 동양쇼핑이 있었던 부지입니다. 최근 이곳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계획안에 따르면 청년주택은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는 1230세대, 민간 사업자가 이미 서울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주민 열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묵동 인근으로만 집중적으로 청년주택이 지어지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지 인근에 이렇게 또 다른 청년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주택이 또다시 들어설 경우 1km 이내 지역에 청년주택은 총 3곳,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이미 내년 7월 입주를 예정으로 별도의 청년주택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획된 청년주택은 세대수 또한 1000세대가 넘는다며 위치며 세대수며 모든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3개가 지어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세대가 200세대 뭐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하면 1230세대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1230세대는 거의 6개. 분량이 되는 거예요. 5개, 6개의 분량이 한 곳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km 반경 안에 3개가 지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1230세대가 들어오니 저희는 이게 행정적으로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랑구에서는 거의 유일한 상업지역에 청년주택을 짓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핵심 상업지역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유통시설 건설이 요구돼 왔고 지역 정치인들 역시 선거 때마다 유통시설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야기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 부지가 복개천 안반지대라는 점에서는 안전성의 문제를 건물 높이가 100m 넘게 올라가면서 인근 주택들과의 사생활과 일조권 침해 문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지에 어떤 이제 그 핵심적인 상업시설이 들어올까를 기대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심지어 시장의 그 공약에서조차 이곳을 핵심 상업지구로 발전시키겠다. 한편 주민들은 이미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 그럼에도 서울시와 시행사가 청년주택 건설 계획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집회 등도 이어가면서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사전 청약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 가운데 주민 반대가 거센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는데 일단 교통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주민 반대로 논란이 큰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태릉골프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 교통대책 수립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택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지 한 달밖에 되질 않아 현재까지 교통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며 광역교통망 수립 후 사전 청약에 대한 일정은 내년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릉 CC가 8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 조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교통대책. 그 태릉 CC 같은 경우 아직 저희가 그 대책을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태릉 골프장 개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지역 민심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에 반대하는 노원구 의회 야권과 이 지역 주민 다수는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세. 태릉 골프장 주택 개발 반대한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태릉 골프장을 온전히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태릉 골프장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원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품격을 높여줄 미래지향적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개발이 본격화될수록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증폭될 것이란 예측입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서대문구가 오늘 17일까지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서대문구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했고 설명회와 현장 심사를 거쳐 모두 1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을 통해 17개 사업 가운데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5개 사업을 선정하면 됩니다. 주민투표 결과는 17일 오후 3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주민총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락시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30일부터 3일간 휴장합니다. 이에 따라 청과시장의 경우 채소 부류는 오는 29일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다음 달 4일 저녁부터 다시 경매를 시작합니다. 수산시장에서는 선어와 폐류 부류가 30일 아침까지 경매를 열고 다음 달 4일 저녁부터 경매를 재개합니다. 휴장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가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나 노인 주거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만 61세 이하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A형 독감과 B형 독감에 속한 4가지 종류의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4가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접종 기간은 올 11월 1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비대면 예배 시대, 은행들도 모바일 헌금 애플리케이션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헌금 계좌 전송과 기도문까지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여전히 대면 예배는 제한되고 있죠. 저는 특별한 종교는 없지만 헌금 봉투를 다시 사용할 날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